중학교 3학년 1학기 셀수학 C단계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132번을 갖다 보시면 뭐가 나와 있냐면 문제를 갖다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양수 A의 두 제곱근을 갖다 각각 A, B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자, 문자가 들어있어서 힘들다고 하면 간단한 수를 넣어서 좀 쉽게 풀어보자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A를 갖다가 3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문제는 3의 두 제곱근을 구하는 형태가 되어버렸네요. 그래서 플러스 루트 3하고 마이너스 루트 3을 각각 A하고 B라고 놓는다면 기억을 봅시다. A의 제곱은 B의 제곱이라고 그랬는데 A 대신에 루트 3 집어넣고 B 대신에 마이너스 루트 3 넣어서 각각 제곱을 했습니다. 각각 제곱을 하게 되면 3하고 3이 나오니까 기억 맞는 얘기네요. 자, 니은을 봅시다. 니은을 보면 A하고 B하고 곱해서 음수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루트 3하고 마이너스 루트 3을 서로 곱했습니다. 곱하면 양수하고 음수를 곱했기 때문에 당연히 음수가 나올 거고, 그리고 루트 3끼리 곱했으니까 3이 나와서 마이너스 루트 3이 맞네요. 그러면 이거는 음수잖아요. 그래서 니은도 맞는 얘기가 되었구나. 자, 디귿을 봅시다. A하고 B를 더해서 0이 나왔대요. 그러면 자, 루트 3하고 마이너스 루트 3을 더하게 되면 0이 나오는 거 맞구나.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133번을 보면 객관식 문제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을 갖다가 모두 고르는데 두 개를 골라야 된다고 꼭 표시를 하십시오. 하나만 골라서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그래서 이런 보기들이 총 5가지가 있고요. 그거에 대한 풀이를 갖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을 보면 마이너스 4의 제곱근 없다라고 했거든요. 마이너스 4의 제곱근은 없다 그랬는데, 마이너스 4의 제곱근이라는 의미는 제곱해서 마이너스 4가 되는 수가 있느냐 물어본 겁니다. 정사각형 넓이면 마이너스 4가 나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맞는 얘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지금 옳지 않는 거 찾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루트 81의 제곱근이라고 그러면, 자, 제곱근을 구하여라 라고 하면 요 앞에 있는 숫자가 루트나 제곱이나 다른 형태로 있으면은 좀 불편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없앤 숫자 형태로 바꿔주면 좋겠습니다. 루트 81은 9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9의 제곱근을 구하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9의 제곱근을 구한다는 거는 정사각형의 넓이가 9일 때 한 변의 길이가 3 이렇게 쓰는 형태를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를 제곱해서 9가 나오는 수를 갖다 구하는 건데, 제곱근이었으니까 제곱해서 나오는 거니까 양수만 있겠냐? 양수만 있지 않고 플러스 마이너스 모두 존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2번도 어떻게 됩니까? 루트 81의 제곱근은 뿔마 3이다. 이것도 맞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3번을 보시면은 제곱근 49분의 36은 뿔마 7분의 6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건 제곱근 49분의 36이 좀 궁금하다고요. 자, 근데 요 녀석은 숫자 읽기 방법이랑 똑같습니다. 즉 우리가 마이너스 4라고 읽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진짜 마이너스 4를 갖다 읽은 거죠, 숫자를. 자, 제곱근 49분의 36은 루트 49분의 36이라고 쓸 수 있을 거고, 그거는 숫자를 읽은 거예요. 숫자가 뒤에 왔잖아요. 그래서 루트 49분의 36으로 쓰게 되면 49라는 건 7의 제곱이고 36이라는 건 6의 제곱이다 보니까 제곱하고 루트하고 사라져서 7분의 6이라고 쓸 수 있겠더라. 그러면 우리 3번이 틀렸네요. 그렇죠? 뿔마 7분의 6이라고 했으니까. 자, 다음 4번 한번 가봅시다. 4번 가보면 제곱해서 2.9가 되는 수는 2개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보면은 제곱해서 2.9가 되는 수는 2.9의 제곱근을 구하는 거라고.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제곱근이라고 하는 녀석은 제곱해서 2.9가 나오는 수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곱을 해서 구하다 보니까 플러스만 있냐? 마이너스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루트 29에다가 뿔마가 2개 붙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2개가 있는 거는 맞네요. 자, 그래서 5번을 보면은
루트 16을 2배 하면 루트 32이다. 자, 요걸 보시면은 5번 루트 16의 2배라고 그랬으니까 루트 16은 4라고 쓸 수 있고 2배를 하면 8입니다. 자, 그 다음에 루트 32라고 하는 녀석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정사각형의 넓이가 32예요.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루트 30이라고 우리가 쓰죠. 그러면 루트 30이라고 하는 녀석하고 8하고 같냐고 그랬으니까 8도 한번 봅시다. 8이라고 하는 녀석은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게 되면 정사각형의 넓이가 64라고요. 아, 그래서 8하고 루트 32는 같지 않습니다. 예,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정답이 3번과 5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134번을 봅시다. 문제를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15분의 14의 제곱의 양의 제곱근이 a고 5.4땡의 음의 제곱근을 b라고 할 때 b를 a로 나누면 그 값이 어떻게 되느냐? 요거 구하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마이너스 15분의 14의 제곱의 양의 제곱근입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를 보면은 요 앞에 루트가 써 있거나 아니면은 제곱이 되어 있으면 얘를 갖다가 좀 간단하게 고칩시다. 그래서 진짜 제곱을 해봐요. 그러면은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변형이 됐을 거고, 그래서 15를 제곱했으니까 225, 14를 제곱했으니까 196의 양의 제곱근을 구하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정사각형의 넓이가 225분의 196이 되었을 때 한 변의 길이를 구하라는 말하고 똑같으니까 15분의 14가 되겠네요. 그 값이 a가 된 겁니다. 두 번째 보시면은 5.4땡. 이건 아는데 2학년 때 배웠죠. 순환소수를 갖다 분수로 고치는 방법. 그래서 땡이 하나 찍혔으니까 분모는 9. 분자는 어떻게 구하냐? 54에서 순환마디가 찍히지 않은 5를 갖다 빼주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녀석은 9분의 49가 될 겁니다. 그러면 문제를 다시 쓰게 되면 9분의 49의 음의 제곱근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음의 제곱근을 구한다고 하면 마이너스, 자, 9는 3을 제곱한 거고 49는 7을 제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7 이렇게 해서 b 값이 구해졌습니다. 그러면 b에서 a를 나누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7을 갖다가 15분의 14로 나누면 곱하기 역수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5가 답이 됩니다. 자, 135번을 보면 닮은 비가 나오네요. 2학년 때 배웠던 닮은 비가 2대 3인 두 원, 그렇죠? 그 둘의 넓이 합이 65파이 제곱센티미터이다. 그때 큰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라.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는데, 자, 보시면 작은 원하고 큰 원으로 나눌 수 있을 거고 닮은 비가 2대 3, 넓이 비는 그걸 갖다 제곱하면 되니까 4대 9 까지만 쓰면 힘들고요. 여기에서 넓이의 합이 65파이라고 했으니까 작은 원하고 큰 원의 진짜 넓이를 갖다 알고 싶네요. 그러면 진짜 넓이를 알려면 어떻게 한다? 넓이 b로 나온 거에다 동일한 수를 곱해주면 원래 넓이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곱해줘야 될지 모르니까 x를 곱해줬다고 치고, 그러면 4x하고 9x를 더해서 65파이가 나왔고, 둘이 더했으니까 13x는 65파이가 됐고 x는 5파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큰 원의 넓이는 9x라고 우리가 정했으니까 x 대신에 5파이를 집어넣게 되면 45파이가 될 거고, 원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파이 r의 제곱이고 그 녀석이 45파이가 된다고 그랬으니까 r의 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은 45, r은 루트 45가 될 거고, 여기서 단위를 붙여주자면 센티미터. 자, 136번을 볼게요. 여기에서는 맨 처음 주어진 정사각형이 있었는데 그 녀석에 중점을 찍어서 그 선들을 갖다가 접는 선으로 해서 또 하나의 정사각형이 만들어지게 접습니다. 그거 갖다 계속 반복해서 나갈 거예요. 그럴 때 4단계, 네 번째에 오는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를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처음에 나왔던 정사각형하고 한 번 접은 정사각형하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보면은,
자, 중점을 기준으로 해서, 중점을 갖다가 기준해서 접는 선을 만든 다음에 접었어요. 접으면, 자, 대각선의 교점까지 이렇게 접으면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은 넓이가 같고요. 이 삼각형도 넓이가 같고요. 이 삼각형도 넓이가 같고요. 이 삼각형도 넓이가 같습니다. 결국에는 원래 있었던 정사각형에서 가운데 새로 생긴 정사각형이 된다 그러면 원래 넓이의 절반이 되는 겁니다. 아, 이렇게 알았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있었던 정사각형은 12 곱하기 12, 144의 넓이를 가지고 있었는데 1단계를 갖다가 지나고 났더니 절반으로 줄었어요. 2단계일 때는 요런 144를 절반으로 자른 넓이가 있었는데 또 절반으로 줄었다고요. 3단계일 때는 또 절반으로 줄고 4단계일 때는 절반으로 또 줄어서 넓이가 9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요 정사각형의 넓이가 9가 되었을 때 한 변의 길이는 3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3cm가 정답이 될 겁니다. 자, 137번을 보시게 되면은 a가 음수일 때 b는 루트 마이너스 a의 제곱이고 c는 마이너스 루트 16b의 제곱. 그러면 a 마이너스 b 더하기 c를 간단히 하라고 했으니까 보자면, 자, 처음에 b가 루트 마이너스 a의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제곱하고 루트하고는 서로 만나면 사라지게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절대값을 씌워서 마이너스 a를 갖다가 내려오게 합니다. 그러면 이 마이너스 a의 부호가 좀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근데 a가 음수라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a면 얘가 양수가 되겠네요. 절대값에서 나올 때 어떻게 됩니까? 양수라고 한다면 그대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a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b의 값은 마이너스 a입니다. 알겠죠? 자, 다음에 c를 보자면, 자, 여기서 마이너스 루트 16b의 제곱 이렇게 돼 있는데 루트 제곱이 나왔으니까 루트하고 같이 사라지겠네요. 이렇게 하기엔 힘든 게 16이 제곱이 아닌 상태예요. 그래서 16을 갖다 4의 제곱으로 고쳐주고 제곱을 갖다 한 대 뭉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묶어서 제곱하고 루트하고 사라져요. 그래서 요 마이너스는 건드지 마세요. 루트 앞에 있던 마이너스는 요건 안 사라집니다, 아직. 자, 그런 상태에서 절대값 4b라고 쓰시면 돼요. 마이너스 절대값 4b. 그러면 4b라고 하는 녀석은 양수인지 음수인지 궁금하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a가 양수였으니까, 그렇죠? a는 음수였으니까 마이너스 a는 양수고, 그러면 b도 양수가 되겠네요. b가 양수였으니까 4b가 양수니까 그대로 나오겠죠. 마이너스는 그대로 남은 채로. 자, 여기까지만 하면은 나중에 a-b 더하기 c를 갖다 연산하는데 힘들어요. 그래서 b를 갖다가 다시 a로 바꿔줍시다. 마이너스 a를 갖다 b 대신에 대입하면 되잖아요. 대입했더니 4a가 나왔습니다. c도 4a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a-b 더하기 c에다가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대입하고, 자, 항상 대입할 때는 괄호 치고, 왜? 부호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괄호 쳐서 대입한다. 그 다음 더하기 4a 해가지고 최종 답은 6a가 되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138번은 루트 a 더하기 2의 제곱하고 a-2의 제곱, 루트 a-2의 제곱을 더하면 4가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a 값의 범위를 구해라. 보통은 어떻게 되죠? 우리가 a 값의 범위를 주고 이 루트 쓴 녀석들을 갖다 계산하면 얼마가 나올까?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데, 이번에는 계산해서 4가 나왔는데 a 값의 범위, 그러면 그때의 a 값의 범위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 거꾸로 물어본 거거든요. 루트 a 더하기 2의 제곱하고 더하기 a-2의 제곱은 4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보통 제곱하고 루트하고 같이 사라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절대값 a 더하기 a-2는 4 이렇게 쓰게 될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a 값의 범위를 주고 그 녀석이 요 안에서 양수가 되었는지 음수가 되었는지 판단을 해서 절대값을 벗어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절대값을 벗어나는 걸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계산하지? 라고 했을 때, 자, 이렇게 생각합시다. a 더하기 2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a-2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뭐다? 0이에요. 그러면 a 더하기 2가 0이 될 때의 a값, a-2가 0이 될 때의 a값을 갖다가 구한 다음에 마이너스 2하고 2를 기준으로 해서 a가 될 수 있는 범위들을 갖다가 이렇게 나눠줬어요. 그래서 각각의 범위에 대해서 그때마다 연산을 진행해 봐서 이 범위에서 4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만 비교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봅시다. 만약에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성립한다고 하면 a 더하기 2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음수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음수네요. 음수가 나왔으니까 부호를 바꿔서 나오면 되겠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그리고 자, a-2라고 했으니까 이미 마이너스 3 되는데 그럼 또 이것도 또 음수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a 더하기 2 부호를 바꿔서 나왔죠. 실제로 얘네들을 갖다가 연산을 해 보니까 마이너스 2a가 4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a는 마이너스 2가 된다고 하는 건데 우리가 범위가 어떻게 됐죠?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들어가질 않네요. 그래서 실패다. 마이너스 2보다 작은 범위에서 찾았는데 a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알죠? 자,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일 때는 a 더하기 2라고 하는 녀석은 양수가 됩니다. a가 제일 작아봐야 마이너스 2인데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0이잖아요. 0은 절대값에서 나올 때 부호가 바뀔 일이 없으니까 그대로 내려오게 됩니다. a-2는 음수가 되겠죠. 예, 음수가 되었으니까. 왜냐면 a가 제일 커봐야 1 정도 될 거거든요. 그래서 1에서 2를 뺐으니까 마이너스가 돼서 음수가 돼서 그렇죠? 얘는 양수가 된 거고. 그러면 이 녀석은 부호를 바꿔서 나오게 되겠죠. 자, 요거 계산할 때 a끼리 없어지고 2끼리 더해서 4가 됐으니까 4 맞네 하면은 범위를 갖다 결정하는데 힘들어. a하고 마이너스 a하고 더해서 a가 사라진다고 해도 개수를 0으로 처리하고 곱하기 a. 그 다음 여기서 2 더하기 2에서 4 나왔던 건 이항시켜서 4를 갖다 0으로 만들어주면 해석이 가능하죠. a가 들어갈 수 있는 범위가 이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숫자들을 갖다 다 집어넣는다고 해도 다 성립하네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돼요? 이 범위가 그대로 다 성립하는 겁니다. 요게 맞네요. 지금. 자, 다음 세 번째 가봅시다. 디귿에 보시면은 자, a가 2보다 크거나 같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a 더하기 2라고 하는 녀석은 당연히 양수가 될 것이고, 자, a-2라고 하는 녀석은 이 녀석도 당연히 양수가 되겠죠. 예. a 더하기 2하고 a-2를 더해서 4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2a는 4가 됐을 거고 a는 2네요. 자, 그러면 a가 2가 되는데 a는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찾았으니까 이거 성립하네요. 그래서 a는 2가 된다도 성립합니다. 이것도 범위에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구했던 a의 범위를 갖다 총합해보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a는 2보다 작아요. 또는 a는 2가 된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답으로 치자면 이 두 개를 갖다가 합쳐서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아요 라고 하는 답을 써 주시면 됩니다. 알죠? 자, 139를 보시면은 루트 a-2 b의 제곱하고 더하기 루트 c의 제곱 더하기 루트 a-b 더하기 c의 제곱을 갖다 간단히 하랍니다. 조건은 요 세 가지가 주어졌고요. 자, 그러면 요 세 가지 조건을 갖다 천천히 풀어봅시다. 자, a가 제일 작고요. c가 있고 그 다음 b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나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a에다 곱했어요. b-c를. 근데 음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a의 부호는 당장 몰라요. 하지만 b-c의 부호는 찾을 수 있겠네요. 왜? c가 b보다 작다고 했는데
그러면 B-C면 큰 거에서 작은 걸 뺐죠. 뺐으니까 양수. 아, 이거 양수구나. 양수에다가 A를 곱했는데 음수가 나왔다 그랬으니까 A가 음수. 하나 찾았네요. A가 음수인 거 하나 찾았어요. 자, 그 다음에 답원에 가보니까 A하고 B하고 C를 다 곱했는데 양수가 나왔대요. 자, 그러면 B 곱하기 C라고 하는 녀석은 A는 음수였는데 B 곱하기 C가 음수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두 개를 곱해서 음수, 두 수를 곱해서 음수가 나온다. 그러면 B하고 C하고 서로 부호가 다르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부호가 다르니까 C하고 B하고의 크기를 비교하면 B가 더 컸는데 부호가 다르다고 했으니까 아, 그럼 C는 음수고 B는 양수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A, B, C의 범위를 갖다가 모두 결정을 했어요. 그렇죠? 부호를.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원래 간단히 하라고 했던 식에 가봅시다. 그래서 A-B의 제곱은 루트 A-B의 제곱 더하기 루트 C의 제곱 더하기 루트 A-B 더하기 C의 제곱을 갖다가 간단히 할 겁니다. 그러면 제곱하고 루트, 제곱하고 루트, 제곱하고 루트를 갖다가 서로 제거하고 나면 절대값을 씌워서 이렇게 간단히 하겠죠. A에서 B를 뺐다고 그랬어요. A-B라고 그랬어요. 그럼 작은 거에서 큰 걸 뺐으니까 당연히 음수. 아. 그 다음 C는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음수, 양수라고 부호를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C는 음수니까 그러면 부호를 바꿔서 나와야 될 거고. 자, 이렇게 여러 가지가 합쳐져 있을 때는 이거 끊어서 부호를 생각합시다. 그러면 A는 음수였고요. 마이너스 B는 음수가 되겠죠. 그 다음 C도 음수가 되겠죠. 그러면 음수네요. 그래서 자, 봅시다. 여기서 보면은 음수였으니까 부호를 바꿔서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될 거고, 음수였으니까 마이너스 C. 자, 음수였으니까 부호를 다 바꿔서 마이너스 A 더하기 B, 마이너스 C. 이렇게. 다 정리하면 마이너스 2A 더하기 2B, 마이너스 2C가 답이 되겠죠.